우리의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습니다. 사람 이야기. 제가 돈 버는 이유가 정우를 위해서지. 천호점 같은 경우는 월 매출이 2,200만 원, 순수익도 1,100만 원, 내방역점 같은 경우는 월 매출이 1,800만 원, 700만 원대가 순수익. 그리고 저만의 또 방법은 전화를 받을 때 네, 고시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일소하실 때 상치 못하게 들어가고 하는 사례도 있으세요? 너무 많죠? 돈이 되는데 단점이 다 커버가 되거든요. 돈이 안 되면 단점 투성이에요. 물론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3호점은 어떤 포인트로 좀 아, 알아보고 맞아. 계세요? 3호점 포인트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집까지 와주시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초구 방배동이랑 강동구 천호동에서 고시원 두 곳을 운영하고 있고요. 6학년 정우 엄마이기도 한 이원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네, 아침에 지금은 천호동부터 가고요. 오늘 내방역점은 퇴실자가 있어서 오후에 좀 길게 일을 하려고 얼른 천호동부터 일 끝내고 그 다음에 방배동으로 이동할 예정이에요. 걸어서 출근하시는 거죠? 네, 네, 제가 운전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저는 계속 지하철만 대중교통이 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네, 지하철 타고 출근하고 있어요. 매일 하루도 안 빠져놓고 네, 맞아요. 출근하시는 거예요? 일단 제가 제 사업을 차렸잖아요. 근데 하루라도 안 가면 너무 일단 걱정이 돼요. 저는 없지만 우리 입주자분들은 계속 계시잖아요. 그 감사한 분들이 있는데 저한테 월세를 주시는데 어떻게 매일매일 안 가요? 매일매일 출근하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고시원 창업을 하시게 되셨어요? 원래 직업이 피아노 선생님이에요. 지금 합창단 반주하고 연주도 하고 피아노 레슨도 하고 있는데 비대면 시대가 왔잖아요. 정말 하루아침에 일이 뚝 끊긴 거예요. 유튜브 채널 보다가 어떤 40대 여성이 고시원 창업으로 성공을 했대요. 제가 청소를 정말 잘하거든요. 그래서 고시원이랑 잘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바로 행동으로 옮겼어요. 그러면 고시원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제가 2020년 12월 28일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2년 7개월 차가 됐네요. 2년 7개월. 여기가 천호점이군요. 네, 도착했습니다. 우리 입주자분들 우편물 오면 제가 방 앞에 놔드려요. 여기는 우리 사무실인데 여기 그냥 우리 남편 자재. 원장님 오시면 가장 먼저 뭐 하세요? 일단 여기 소주병을 치우고요. 이거 다 제가 팔아서 주방으로 먼저 가요. 여기가 공용 주방인가요? 네. 보통 이제 쌀 그리고 라면 제가 꽉꽉 채워 놓거든요. 라면 네, 이 정도 드셨네요. 그리고 커피 종류 드리고 그리고 김치 냉장고에 김치 있고. 공용 주방인데 되게 깔끔하게 사용한다 하시네요. 네, 저희 이 입주자분들은 원장 따라가는 것 같아요. 혹시 주부시라고 그러신지 청소를 엄청 깔끔하게 네. 잘하시네요. 제가 와서 하는 일은 그냥 청소하고 비품 채우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전에도 이렇게 비품들이 있었어요? 예전에는 밥과 김치만 제공을 하는 경우였었어요. 저는 근데 지금 제공하는 부분들은 다 제가 정한 거예요. 원두커피 기계도 샀고요. 믹스커피도 원래 제공을 안 했어요. 이게 더 사실 인기가 많긴 해요. 달달한 게 얘보다. 근데 또 이걸만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커피값이 쌀값만큼 나와요. 여기서는 그게 크게 할 건 없는데요. 음수도 별로 없네요. 오늘은 여기선 방은 방이 없어요. 네네네. 어떡하지? 인기가 많아서 방이 또 금방 네, 많았네요. 일단 여기는 방이 되게 커요. 거의 작은 방은 2.5평에서 거의 3평까지 나와요. 그리고 방음 시설도 좋고 다 외창방이고 내창방이라는 게 없고 그래서 시설이 좋아서 역세권은 아니지만 시설이 좋기 때문에 여기는 감사하게도 만실이 되었어요. 여기 세탁실인가요? 네, 세탁실.
건조기도 이렇게 꼼꼼히 청소하시면 네, 이렇게 먼지 필터가 있잖아요. 이거 꼭 제거해 줘야 돼요. 아이고, 좀 지저분한데? 매일매일 해야 돼요. 이거 중요해. 전기세예요. 이분은 전기세를 안 냈는데 개별 에어컨을 외출 시 끄고 가세요 라는 차원에서 만든 전기 추가 요금 제도가 있어요. 그럼 나갈 때 에어컨만 끄면 맞아, 추가 요금이 안 나가. 안 나와요. 우편물이 오면 우리 입주자님 방 이렇게 놔드려요. 그래서 만약에 이 우편물이 없어지지 않으면 전화 드려요. 왜 안 계세요? 그럼 본가 내려가셨대요. 뭐 그러신 분들도 계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방마다 계량기가 있어요. 에어컨이 계속 돌아가면은 추가 요금이 나오겠죠. 여기가 이제 옥상 한번 보여드릴게요. 누수가 있는 걸 알고 건물주님께서 누수가 있다. 그래서 직접 공사를 하는 조건이면 권리금을 낮춰주겠다 해서 알고 있으면서 저희가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 보수 공사를 했어요. 이렇게 다 방수 페인트, 다 우리 남편이 다 직접 페인트만 사서 다 바른 거예요. 아, 남편분이 직접 다 하신 거예요? 네, 저기도 이제 고시원이 있는데, 이제 만약에 근처에 고시원이 있어도 괜찮아요. 여기는 이제 미니룸 전용 올 미니 고시원인데, 저희는 올 원룸형 고시원이에요. 그래서 경쟁이 있지만, 그러니까 같은 고시원이 있지만, 그렇게 괜찮아요. 안녕하세요. 아, 여기는 쓰레기 버리고 하는 데가 따로 있나 보네요. 네, 일반 쓰레기는 입주자들이 개별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사셔서 개별적으로 버리셔야 돼요. 담배를 많이 피셨죠? 매일 청소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앞에는 매일매일 청소해요. 선호점 일과가 끝났어요. 여기는 월 고정 지출이 어느 정도? 고정 지출은 일단 건물주 월세가 800만 원 조금 넘어요. 800만 원이고 전기세는 지난달에 100만 원이 나왔어요. 아무래도 추가 요금 제도가 있다 보니까 우리 입주자분들이 전기를 아껴서 쓰세요. 그래서 100만 원밖에 안 나왔고요. 그리고 온수, 가스 비용은 20만 원대 나왔어요. 25만 원인가 나왔고 수도 요금은 두 달에 한 번 55만 원에서 50만 원 그 사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지출이 한 1,000만 원 정도 되고 있어요. 우리 고시원이 내창방이 없어요. 다 외창방이어서 겨울에 가스 비용이 좀 많이 나와요. 가스는 제가 지난 2월에 130만 원, 150만 원 그 사이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도 외창방을 훨씬 더 선호하시지 그럼요. 않나요? 그럼요. 일단 전화 입주 문의부터 외창방 있어요? 저희는 내창방이 없어요. 그럼 너무 좋아하세요. 바로 오세요. 그럼 고시원 매물 고를 때 외창방이 몇 개 있는지 보는 것도 꿀팁이겠네요. 그럼요. 그 매물 확인하실 때 내창방 개수가 몇 개 있는지 꼭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방 크기, 내창방 개수랑 방 크기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세요. 만실 채울 때 방 크기가 꽤 중요하네요. 그럼요. 방 크기하고 창문, 외창 그게 많이 중요하고, 젊으신 분들은 확실히 미니룸보다는 방 안에 욕실 화장실이 있는 원룸형 방을 더 선호하세요. 원장님 지금은 어디 가시는 길이세요? 지금은 내방역점으로 가고 있어요. 여기가 1호점이에요. 4층 건물에 4층 전체를 쓰고 있어요. 어르신 분들도 많고, 일단 쓰레기 버리는 곳이 이 건물 입구에서 조금 멀어요. 그래서 입주자분들이 조금 불편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쓰레기장은 치우지 않았어요. 쓰레기가 많이 안 나왔네요. 제가 어젯밤에 퇴근했거든요. 들어오시면 그냥 방만 있어요. 그냥 작은 방인 건가요? 네, 작은 방이고요. 이제 냉장고가 새 거 같네요. 네, 기존에 있는 게 너무 낡아서 냉동실 되는 냉장고. 그리고 여기도 도배 다 새롭게 한 거예요. 제일 먼저 주방으로 오는데요. 내방정도 상당히 주방이 깨끗하네요. 아, 네. 저는 좀 안 깨끗하고 생각. 아, 깨끗한가요? 네, 감사합니다. 와, 근데 엄청 바쁘시네요. 네, 식기들 다 넣고. 이렇게 두 지점 바쁘게 운영하시면 아드님이랑 놀아줄 시간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 네, 우리 아들 이제 문제집도 봐주고 학원 숙제도 체크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사실 많이 신경을 많이 못 써요.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6학년이 되어서 이제 고학년이잖아요. 그래서 많이
컸어요. 그 사이에 성장을 해서 지금은 혼자 감사하게도 혼자 스스로 할 일을 다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도 더 신경을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제 곧 여름방학이 오거든요. 제가 이제 여름방학에는 이제 초등학교 마지막 여름방학이어서 더 신경을 많이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실은 저거 하나예요. 네.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긴 한데 이제 또 이제 오늘 한 분 퇴실을 하시는데 그분이 나가면 이제 2개가 되겠죠. 곧 만실이네요. 네, 여기는 그냥 공실, 만실 한두 개 이렇게 계속 그러고 있어요. 저는 쓰레기 분리수거는 분리배출은 가장 마지막에 하고 있어요. 이게 옥상이고요. 그냥 여기는 인수할 때 바닥 방수 공사를 업체 시공을 했어요. 눈 많이 부시죠? 그래서 이게 1,000만 원. 방수공. 1,000만 원이요? 네. 방수 공사만. 근데 깎았어요. 800으로. 그래서 여기 다 이렇게 방수 페인트 작업을 이게 130평이에요. 130평 방수 작업에 800만 원 정도. 그럼 그만큼 손해를 좀 보신 것 같아요. 보통 건물에 옥상 누수가 있으면 건물주가 해주셔야 되는데 처음에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옥상 누수가 있으니 영업을 하면서 그거는 고쳐서 사용하세요. 그게 조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시작했기 때문에 그냥 고치면서 수리하면서 여기는 시작했어요. 인수하실 때 예상치 못하게 돈이 들어가거나 하는 사례도 있으세요? 너무 많죠? 그냥 고시원은 뭐만 시설이 딱 하자가 있다. 그럼 무조건 지출이에요. 그런데 고시원 사업은 반개수가 정해져 있잖아요. 매출이 정해져 있어요. 지출을 줄여야 되는 사업이에요. 그렇다고 뭐 꼭 필요한 지출을 뭐 부식 비용을 줄인다거나 그런 지출이 아니라 인건비를 줄여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도배장판, 각종 시설은 우리 남편이 직접 하고 있고요. 도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도배지만 사서 방 하나 도배하는데 2만 원이면 돼요. 그런데 이제 업체 시공을 도배 사장님을 부르면 12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나오거든요. 방 하나당. 거의 10만 원 인건비가 생기는 거예요. 아깝잖아요. 청소 업체도 월수금 나오면 50만 원 이 정도 받는데요. 전 제가 해요. 운영하시면서 조금 힘드셨던 점. 돈이 되는데 단점이 다 커버가 되거든요. 돈이 안 되면 단점 투성이에요. 물론 힘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고시원은 숙박업이지만 저는 서비스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일단 힘든 분들 되게 많아요. 제가 예전에 고시원 살 때만 해도 옆방에 여자친구 데려오고 술 먹고 하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런 요즘도 경험 없으신가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천호동 같은 경우는 방이 넓어요. 방이 넓어서 몰래 들어오세요, 여자친구랑. 그래서 여자친구랑 혹은 그냥 친구랑 들어오셔서 이제 방이 넓으니까 바닥에 자고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CCTV를 되게 자주 봐요. 숙박은 안 되고 저한테 제 허락하에 잠시 다녀가시는 건 괜찮아요. 숙박은 안 돼요. 일단 고시원은 쓰레기 치우는 게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해요. 일단 힘든 점은 이제 어떤 분은 방 안에 쓰레기방을 만드셨어요. 쓰레기뿐만 아니라 이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다른 분들 민원 때문에 그분을 권고 퇴실을 했어요. 그 쓰레기방 한번 보여드릴까요? 비포 앤 애프터예요. 이렇게 깨끗한 방을 이 방으로 만드신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직접 청소를 했는데 큰 쓰레기 봉투, 대용량 쓰레기 봉투가 4개가 나왔어요. 이 2평짜리 방에서 치워드렸더니 또 이렇게 만든 거예요. 한 달 만에. 그래서 정말 죄송합니다. 계속 민원이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권고 퇴실을 했는데 감사하게도 순수히 나가주셨어요. 이분이 조금 힘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강아지 키우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분도 안 나가셨어요. 근데 8개월 만에 나가주셨어요. 최고의 스승은 경험이거든요. 이제 경험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단점은 다 극복할 수 있어요. 여기는 월세랑 공과금은 어떻게 돼요? 월세는요, 여기도 700만 원대 후반이에요. 월세는 그렇게 되고 공과금은 여기는 수도세가 상하수도 요금이 나와요. 그게 매달 나와요. 그래서 매달 50만 원대 나오고 전기세는 지난달에 120만 원 나왔어요. 공용 에어컨인데 제가 계속 틀거든요. 오히려 개별 에어컨보다 공용 에어컨이 더 많이 나왔어요. 120만 원 나왔고 가스요금은 온수 비용이 여기는 30만 원이 좀 안 나왔어요. 28만 원 정도 나왔고 그래서 여기도 고정 지출이 1,000만 원 정도 돼요. 천호점이랑 정말 비슷해요.
각 지점마다 수익은 얼마나 남으세요? 수익은요, 내방역점 같은 경우는 혼합형이에요. 원룸 22개, 미니룸 20개, 절반이 미니룸인데요. 미니룸은 방 가격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월 매출이 1,800만 원이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고정 지출 1,000만 원 정도를 제외하면 700만 원대가 순수익, 가장 최고 순수익이에요. 700만 원대가 늘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천호점 같은 경우는 5월 원룸형 47개이고 방 가격도 평균 50만 원이에요. 그래서 월 매출이 2,200만 원이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순수익도 1,100만 원 가까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수익률이 높으려면 5월 원룸형 쪽으로 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요즘은 5월 원룸형 가격이 권리금이 많이 상승되어서 투자금이 좀 많이 측정이 될 거예요. 그래도 잘 고르시다 보시면 분명히 나에게 맞는, 내가 가진 금액에 맞는 매물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시원은 공실이 가장 큰 리스크일 것 맞아요.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해결을 좀 하시는 편이세요? 우리가 건물주 월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공실을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공실을 최소한 하기 위해서 저는 홍보 마케팅을 무료 사이트, 무료 홍보 방법이 블로그예요. 블로그로 광고를 하시는 편이 가장 좋아요. 그리고 저만의 또 방법은, 저는 이제 전화를 받을 때, 네, 고시원입니다. 이렇게 텐션 있게 받아요. 그러면은 궁금해서 오세요. 아니, 어떤 여자가 이렇게 텐션 있고 친절하고 탄성 있게 받나 궁금해서 오시더라고요. 궁금해서 오시면 정말 온 맘 다해서 친절하게 다 받아야 돼요. 잘 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하고 친절하게 대해드리고, 그리고 정말 끝내주기 친절하게 해주시면 다 선택을 하셨어요. 일단 텐션 있게, 탄성 있게 전화를 받으시면 궁금해서 오시더라고요. 저만의 방법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이 이전에도 2개 지점을 더 운영하신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거기는 매출이 어느 정도였어요? 두 지점 모두 올 원룸형이었어요. 그래서 올 원룸형 41개, 올 원룸형 50개였어요. 그래서 수익률이 좋았어요. 올 원룸형 41개는 수익률이 40%, 올 원룸형 50개는 거기도 수익률이 거의 40%까지 나왔는데, 41개 방 그 고시원은 1,000만 원, 9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남았고요. 50개 방은 1,000만 원, 1,100만 원 이렇게 남았어요. 방 개수가 많다 보니까 수익률도 많았고요. 네, 올 원룸형이기 때문에 수익률이 정말 좋았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내방점이랑 천호점 각각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네, 내방역점 같은 경우는 수익률이 50%가 넘어요. 그리고 천호점도 50% 가까이 돼요. 일단 두 지점이 아이러니하게도 많이 닮았어요. 월세도 비슷하고 방개수도 비슷하고 타입은 달라요. 내방역점은 혼합형, 천호점은 올 원룸형인데, 특히 여기 내방역점을 선택한 이유는 권리금이 굉장히 저렴했어요. 고시원을 창업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원장님만의 좋은 매물 찾는 꿀팁 있으실까요? 저는 있어요. 저만의 꿀팁이에요. 이거는 객관적인 게 아니라 저만의 주관적인 꿀팁이 있자면, 좋은 부동산을 만나야 돼요. 부동산은 이제 고시원 전문 부동산은 이제 특수 부동산이거든요. 일반 이제 아파트 이제 주거 부동산이 아니라 특수 매물에 해당되기 때문에 좋은 정직한 부동산을 만나야 되고요. 이렇게 고시원에서 수익도 많이 나시다 보면 오토로도 충분히 돌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직접 하시는 이유가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 오토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하루가 24시간이면 대충 절반으로 치면 10시간 정도는 오토 시스템이에요. 저는 이제 출근하면 2-3시간 정도, 바쁜 날은 1-2시간 정도 출근하니까 제가 출근하는 시간 이외에는 오토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시원은 큰 장점은 내가 출근하는 시간, 내가 출근하고 싶은 시간대를 내가 정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매일매일 출근하지만 하루 종일 없어도 돼요. 저는 1-2시간 정도 출근을 하고 나머지는 다 오토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없을 때 그냥 무작정 와서 방을 보여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CCTV 보면서 비대면으로 통화하면서 알려드리고 있고요. 지금도 오토 시스템을 하고 있어요. 오토로 3호점까지 더 늘릴 생각이 있으신가요? 네, 지금 제가 연말에 이제 7월인데
이제 연말이 가까워지고 있는데 연말에 내 집 마련을 할지 3호점을 할지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무주택자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시원 사업으로 이제 현금 보유를 조금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 현금을 가지고 내 집 마련을 할지 3호점을 할지 지금 남편과 의논 중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3호점은 꼭 할 거예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호점은 어떤 포인트로 좀 아, 알아보고 맞아요. 계세요? 3호점 포인트는 일단 1~2호점은 방 개수도 많고 건물주 월세도 세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3호점은 방 개수는 적어도 되니까 건물주 월세가 좀 저렴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1호점, 2호점 합하면 89명을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사람을 더 많이 받는 그런 시스템보다 입주자 방 개수는 적더라도 건물주 월세가 좀 저렴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수입의 대부분 많은 지출이 건물주 월세거든요. 고시원의 장단점도 좀 같이 말씀해 주시겠어요? 고시원은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은 사업이에요. 출근하는 시간대를 내가 정해서 출근할 수 있어요. 저는 매일 출근하고 있지만 주 2, 3회 출근하시는 분도 계세요. 가능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얽매이지 않고 부업으로도 창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토 시스템, 모이나 시스템도 가능하고, 그리고 장점은 정말 많은데 단점은요, 이분이 계속 왔다 갔다 출퇴근을 하고 계시는지 CCTV로 항상 지켜보고 있고요. 잘 보이지 않는다 하면은 저는 전화를 해요. 요즘에 안 보이시는데 어디 가셨어요? 하면 본가에 가셨거나 여행을 가신 경우가 있더라고요. 걱정돼서 전화 드렸어요 하면 되게 좋아하세요. 방 안에서 고독사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람 관리하는 게 정말 좀 어렵다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이분이 계시는지, 우리 고시원에 우리 고시원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항상 걱정하는 마음으로 가족같이 돌봐야 돼요. 그게 조금 어쩔 때는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시간을 많이 차지하니까 그게 단점이라고 하면 할 수 있고요. 저 입주자분, 감사한 입주자분 중에 택배 중에 김치가 배달이 되면 그걸 알아서 개봉해서 김치 냉장고에 넣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퇴실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랑 헤어질 때 정말 서로 울면서 퇴실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헤어질 때, 이별할 때 진짜 힘들었었어요. 힘들었다? 이게 좀 아쉽고 슬펐어요. 근데 물론 슬픔은 잠깐이에요. 그분이랑 지금 연락하지는 않지만 사람과 이별할 때 조금 힘든 거? 그 정도? 제 기준에서. 이 영상 보시면 고시원을 업으로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말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게 문의를 주시는 분 중에 꼭 월 1,000만 원을 버시고 싶다고, 혹은 저는 월 300만 벌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런데 매일 출근은 못 하신대요. 일주일에 2~3번 정도 출근을 못 하는데 과연 그래도 수익률이 나나요? 라는 질문을 주셨어요. 그런데 고시원은 열심히 하면 300만 원은 물론이고요. 1,000만 원까지도 버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주 2, 3회 출근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매일매일 출근하기 때문에 출근하는 횟수는 매일매일이어서 그 월 수익이 가능했지 주 2, 3회는 제가 장담을 못 드리겠어요. 그냥 고시원은 내 집처럼 깨끗하고, 정말 내 집처럼 깨끗하고 예쁘게 해놓으면 다 오세요. 입주하세요. 그래서 깨끗하게 열과성을 다해서 청소 예쁘게 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하시면 분명히 성공하실 수 있으니까 특별한 게 아니에요. 뭐 특별한 비법이나 관리 운영 방식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친절하고 깨끗하게 운영하면 다 만실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꼭 깨끗하게 운영해 주세요. 정우야, 그 엄마 지금 여기 내방역점인데 네. 갈게. 이따 와요. 여기 아니 한 40분 걸려. 네. 기다리고 있어. 귤 먹고 있어. 네. 학교 갔다 왔어요? 네. 네. 정우야 안녕. 안녕하세요. 원장님한테 정우는 어떤 아들이세요? 일단 하나밖에 없고 너무 이제 뒤늦게 저희가 결혼과 출산이 늦어졌어요. 엄마가 없어도 혼자 알아서 다 학원, 학교 다 알아서 하는 본인의 스케줄은 본인이 알아서 하더라고요. 엄마 아빠가 없어서 뭐 아쉽거나 엄마가 없어서 불편한 건 없는데
너무 늦게 들어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엄마가 9시, 10시에 와서 밥을 제대로 못 차려준 적이 있어요. 많아요. 그럴 때는 그냥 치킨이랑 피자 이런 거 사서 먹이고, 그럴 때 많이 미안하죠. 그럴 때 어때? 엄마는 되게 미안하거든? 정우는? 가끔 가다가 좋을 때 있어요. 그러니까 맛있는 거 먹어서 좋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보고 싶죠, 엄마. 제가 요즘에 특히 2개를 하고 난 다음부터 진짜 기과 시간이 9시, 10시예요. 보통 7시면 그래도 요즘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아들은 9시, 10시에 밥을 먹어요. 엄마는 되게 미안해요. 괜찮아요. 괜찮죠. 한테는 엄마가 어떤 엄마야? 강요 안 하고 좀 제가 하고 싶은 거를 좀 시켜주는 편인 것 같아요. 솔직히 예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좀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우를 이쁘게 사랑스럽게 키우셨는지 많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 저보다도 정우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많이 자랐어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영향도 있고 좋은 영향을 많이 받았고, 일단 저보다 남편이 더 육아를 잘해요. 저는 사실 잘 못해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정말 훌륭하게 교육도 하고 육아도 해서 잘 자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그치? 키 많이 컸다 우리 아들. 옛날에는 이렇게 애기였는데 눈높이가 커졌어. 높아졌어. 근데 엄마 이해해줘서 고마워. 사랑해. 네, 저도요. 엄마랑 같이 여행 다녀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어땠어요? 경주. 아, 경주. 거기는 저한테는 색다른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오랜만에 엄마랑 여행 다녀와서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제일 기억에 남았던 거는 이제 시범빵이랑 아, 수영장. 원장님, 그러면 다음 정우를 위한 여행은 언제쯤 가실 계획이신가요? 올해는 경주 다녀왔고요. 내년에 제주도, 후년에 해외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그 전에 뭐 가고 싶은 여행지가 있어? 아니, 제주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너무 좋아요. 여행은 1년에 한 번 갈 계획인데요. 만약에 그 전에라도 정우가 뭐 제주도를 빨리 또 가고 싶다. 그러면 갈 생각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제 기준에서 여행은 1년에 한 번 아닌가? 정우는? 내가 봤을 때는 한 1년에 한 2번 정도는 아, 가고 싶을 그래, 거예요. 그래, 1년에 2번. 그래, 알겠어. 그럼 원장님 1년에 2번 여행 가시는 걸로 약속하시는 건가요? 아, 이 자리에서. 정우가 원한다면 그렇게 해야죠. 제가 돈 버는 이유가 그거죠, 뭐. 정우를 위해서지. 저 혼자만을 위한 게 아니니까. 그래, 1년에 2번 여행 가자. 정말 성공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오늘 저랑 이렇게 촬영하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오늘 사람 이야기 PD님 오늘 진짜 너무 정말 더운데 이렇게 저 계속 집까지 와주시고 고시원 1호점, 2호점 다 동행해 주시면서 촬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정우까지 예쁘게 봐주시고 이렇게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사람 이야기 채널 정말 화이팅! 승승장구하는 채널이 되실 거예요. 사람 이야기 화이팅!